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60층 고층 빌딩. 그곳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양그룹 본사였습니다. 이른 아침 회전문을 통과하려던 한 여자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또 다른 여인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한 것은 소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바로 신입 인턴 윤아린이었죠.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거지 같은 복장으로 어디 기어들어왔어? 그 여인은 코웃음을 치더니 망설임 없이 할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여인은 노진경, 영업팀장의 부인이자 태양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에게 할인은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할인은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부주의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고졸 인턴이라며? 인사과에서 뭔 실수를 한 거 아냐?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서 할인은 조용히 승강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급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노진경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진경은 일부러 세면대에 물을 흘리고는 다시 해라며 나갔습니다. 할인은 묵묵히 걸레를 다시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깊고 고요한 힘이 있었죠. 그날 밤 할인은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성실한 인턴 윤아린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할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청소,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그 어떤 잡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인이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갑은 왜 안 끼나? 뒤돌아보니 강희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아, 고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할인이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빨간 발진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할인이 불편해할 정도였죠. 그래, 알레르기. 회장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할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강희석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그가 찾은 것은 20년 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 바로 그의 딸 윤미영과 손녀였습니다. 미영아, 내 딸이 혹시... 회장은 사진 속 아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인턴의 눈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후 행방불명된 손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헛된 희망에 시달렸죠. 회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착각일까? 하지만 그 알레르기는 실제로 윤미영도 같은 고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특징이었죠. 회장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노진경은 마치 할인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삼은 듯 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노진경은 일부러 할인 앞을 지나가며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안 보였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청소부도 이젠 명함 들고 다니네. 노진경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리는 묵묵히 물기를 닦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강희석 회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해서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친족 확률 99.9%.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내 딸이 내 곁에 있었구나. 20년간 찾아 헤맸던 손녀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말이죠.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아린 씨의 모든 신상 정보를 조사해라. 그리고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리는 할머니 차혜숙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숨겨왔던 것이죠. 그날 밤 회장은 할인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숙 씨, 이석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알아보셨군요.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 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인도 말단 인턴 자격으로 초대받았지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진경은 이날도 할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할인에게 다가와서는 실수라며 와인을 할인의 드레스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미안해. 하지만 어차피 싼 옷이니까 상관없겠네. 할인의 옷은 보라색 와인으로 얼룩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죠. 노진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무릎 꿇고 주어야지. 할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강희석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아린 씨는 제 손녀입니다. 제 딸 윤미영의 딸이자 태양그룹의 유일한 직계 혈족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노진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 손녀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특히 노진경 씨, 당신은 오늘부터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강 팀장은 지방 공장으로 발령됩니다. 노진경과 그녀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진경 부부가 황급히 연 회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죠. 할인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할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무릎 꿇지 마라.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당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할아버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아, 이건 벌이 아니라 교훈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 말이야. 그날 밤 회장의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어요? 미안하다, 할인아. 내 할머니가 너를 숨겨서 키우셨거든. 나를 원망하셔서 말이야.
회장은 2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 윤미영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고 그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교통사고로 딸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손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말이죠. 할머니가 나를 원망하셨을 거야. 내가 미영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하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신분이 과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인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 차의 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인아, 그 사람이 너를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린 거란다. 진짜 할아버지라면 반드시 알아볼 거라고 믿었어. 그럼 제가 고생한 것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강해져야 했어. 그래야 진짜 윤가의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하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하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인턴 윤아린과 태양그룹 후계자 윤아린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냥 윤아린일까? 아니면 강 회장의 손녀일까? 하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며칠 후 하리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에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미영이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 그럼 저를 특별 취급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마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희석 회장은 전사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아린 씨는 제 손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녀는 다른 모든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배려도 없습니다. 하리는 회장 옆에 서서 임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윤아린 씨는 오늘부터 경영지원팀 인턴으로 발령됩니다. 제 비서실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인의 진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각종 회의에 참석시켰고 직접 경영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인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직원 복지 개선안과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는 임원진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점심시간, 예전에 할인을 무시했던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정말 대단해요. 혈연 덕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력이 있으시네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할인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다들 많이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시기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할인에게 가장 뜻깊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훌륭해졌네라며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어느새 경영지원팀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죠. 어느 날 신입사원 교육 중에 한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할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아,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다. 이건 내 자신의 힘이야. 나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아, 이제 내 손녀가 아니라 나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인 자신에게 후계자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죠. 할아버지, 저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태양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야. 사람을 키우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곳이어야 한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할인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할인아,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하다. 이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취급받던 신입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 회장의 손녀라는 타이틀로만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녀는 그냥 유나린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당당한 유나린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배경과 출신을 중요하게 보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유나린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나린은 태양그룹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 회장의 손녀가 아닌 유나린 그 자체로서 말이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난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